자, 163페이지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자, 이 부분 볼게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분 건물. 이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돼요. 자, 일단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무엇?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춰야 된다?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즉 출입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있어 101호, 102호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가지면은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시험에 계속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시험에 계속 출제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엇으로 일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구분 건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 그 전유 부분이죠. 이 전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엇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 공용 부분은 다시 몇 개로 정리가 된다? 두 개로 정리가 돼요.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엇? 복도라든지 계단. 이 복도라든지 계단 이와 같이 이렇게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 즉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과 관련된 등기는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요 첫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하고 줄여서 쓸게. 두 번째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시험에 출제됐던 것이 바로 무엇과 관련된 거? 말소 등기와 관련된 것이 나왔었는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렇게 그 집합 건물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을 여기에 이제 규약을 설정을 해가지고 공용 부분으로 하자. 이 부분을 101호를 만약에 관리실로 하자. 그러면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에다 해야 돼요? 101호가 전유 부분이었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 하는 거예요. 이 전유 부분의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기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갑구와 을구에 있던 권리들을 다 말소합니다. 갑구라고 했을 때 2번에 소유권 이전 A라고 써 있으면 3번 해가지고 2번에 소유권을 무엇을 해야 돼요? 소유권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갑구, 을구에 1번에 만약에 전세권이 있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하게 돼요? 말소하게 됩니다. 자, 이때 또 이게 말소가 되죠. 이렇게 말소가 되고 이것도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존재하죠. 이와 같이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존재할 때는 이자에 무엇을 첨부를 해야 돼요? 이자에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되면 갑구와 을구에 있는 권리들은 다 무엇을 한다? 말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 전유 부분과 무엇이 돼요? 처분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요. 즉 규약상 공용부분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지부만을 두는 이유가 처분을 하려면 갑구라든지 을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처분할 수 없게끔 아예 갑구와 을구를 없애버리는 거,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규약상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물건의 어떠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 요한다라고 시험에 나왔고요. 163페이지 맨 하단부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용 부분에서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규약이라든지 무엇을 첨부해서 규약이라든지 공정증서를 첨부를 해서 공정증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누가 신청을 하는 거냐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자,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줄여서 그냥 뭐예요? 소유자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신청의 개념? 단독 신청의 개념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갑구와 을구는 말소 표시를 해라 이렇게. 갑구와 을구는 말소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두 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뭐를 써? 여기엔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고 여기는 뭐를 쓰는 거야? 대지권의 표시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번 있고 여기 2번 있으면 여기에 뭐라고 쓰는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뜻을 기록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위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전유 부분의 표시란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게 되면 갑구와 을구, 이 전유 101호에 대한 갑구와 을구에 대한 권리는 다 말소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중에 규약이 폐지가 되면 말소 등기를 합니다. 말소 등기를 하는데 누가 하는 거냐면 공용 부분을 취득한 자가, 공용 부분 취득자가 소유권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보존 등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갑구를 다 지워놨잖아. 말소를 해놨잖아. 그래서 4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아닌 여기서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지체 없이 신청을 하는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겁니다.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권과 관련된 거. 대지권 등기 관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권 등기. 또 교재 보시면 대지권에 관한 등기해 가지고
건물 대지가 있고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어떠한 그 대지의 개념, 대지라고 하는 것은 법정 대지가 있고 규약 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법정 대지예요. 건물이 속해 있는 거. 근데 규약 대지는 건물이 여기에 있진 않지만 법정 대지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규약 대지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해서 대지 사용권 이렇게 얘기하는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해서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대지 사용권에는 전체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지상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임차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임차권. 이 네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대지 사용권이 네 개하고 무엇하고 전유 부분하고 전유 부분과 무엇이 된다?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다. 일체성이 된다. 일체성.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대지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지 사용권에는 이렇게 소유권과 지상권과 전세권과 임차권 4개가 있는 것처럼 대지권의 종류에도 몇 개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지권의 종류에도 4개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즉 이렇게 묶이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다. 이거를 무엇이라 그래요? 이러한 대지권을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지상권 전유 부분하고 지상권이면 이게 뭐야?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대지권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은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거든요. 대지권은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등기를 하느냐? 어디에다 등기를 하냐면은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해요. 어디에다 하냐면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을 하고 언제나 어떤 식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 기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 그러니까 지금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요약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들으세요. 어차피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큰 차이 없으니까 기본 강의를 반복해서 꾸준하게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요.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죠.
한동 건물 표제부는 다시 몇 개로 나눠진다? 2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도 이게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나눠져요? 여기는 한동 건물에 표시가 있고요. 한동 건물에 표시가 있고 여기에 무엇이냐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무엇이 있다? 토지의 표시가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고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뭐를 기록하냐면은 전유 부분에 무엇을 기록한다? 한동 건물의 표시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를 쓴 것처럼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무엇을 기록한다? 전유 부분의 표시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기록하냐면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대지권의 등기는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란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 보시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느냐. 토지 표시니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뭐 기타 그 연월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건물이 있고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대지권의 등기는 어디에다 해요? 여기다가 대지권의 등기를 하죠.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도 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대지권이라는 여기에다 하는 등기를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지금 토지잖아.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 기록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하는 거야.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하는데 후속 조치로서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 토지 등기를 어디에다 할까요? 자, 여기는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다 하는 거죠. 표제부에다 하는 겁니다. 근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에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해당하는 구에 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구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이 있었고 전세권 대지권, 지사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있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고 토지 등기 기록의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을구에다가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되면 후속 조치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등기관이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직권에 의해서 하고 형식은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요.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여기 1번에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 2번에 뭐라고 써요?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딱 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하고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상권 대지권이다. 이것이 지상권 대지권이면은 여기 1번에 여기에 지상권 설정 A라고 써 있으면 여기 2번에 뭐라고 써요?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상권은 건물하고 하나가 돼서 건물의 소유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대지권 뜻의 등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등기는 전부 다 어디에 해야 돼요? 건물에다만 등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권리의 등기는 건물에다 하게 되면 이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대지권 등기를 한 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이렇게 봅니다. 1번에 보시면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정보에 대지권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지권의 등기를 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 대지권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는 소리는 그 신청하는 그 권리 자체가, 등기 자체가 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물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등기를 신청할 때만 그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부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에 1번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요. 저당권 등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에도 미친다. 그 저당권 등기를 할 때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면 신청 정보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건물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등기관은 그때는 대지권의 표시를 쓰지 않아요. 그럼 등기관은 1-얼마, 1-1 해가지고 1번에 무엇은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이렇게 무엇을 부기등기를 딱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건물과 토지가, 대지가 하나로 되기 전에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다. 그 이후에 만약에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을 때 이때 만약에 이 저당권을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그 얘기를 설명한 거고요. 뭐 4번, 5번 다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페이지 6번 내용 중요하죠.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 있는 등기와, 즉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토지 등기 기록에 1번에 만약에 전세권이 있더라. 전세권이 있으면 이 저당권하고 전세권 등기의 순위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것이냐. 얘는 건물 등기 기록에 있는 것이고 얘는 토지 등기 기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순위 번호로 따질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무엇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접수 번호에 의할 수밖에 없다. 접수 번호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순위 번호라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지권에 등기를 하게 되면 분리처분을 무엇한다?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분리처분을 금지하는데 이것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무엇하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몇 호에 의해서 등기법 제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처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소유권 대지권인 경우가 있고 2번에 뭐가 있냐면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분리처분 금지의 첫 번째 소유권 대지권.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등기법에서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편해요.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대지 사용권이 바로 무엇이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하고 이 전유 부분하고 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 소유권하고 이 두 개를 무엇하면 안 돼? 건물의 쉽게 생각하면은 전유 부분의 소유권하고 대지의 소유권 이 두 개를 무엇하면 안 된다?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권이 B로 이전이 돼 버리면 건물의 소유권이 B로 이전이 되면 항상 A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이 됐고 토지는 그대로 누가 돼요? A가 되겠죠. 그럼 서로 간에 헤어졌죠. A가 됐는데 A, B가 됐으니까 이것은 금지를 시킨다는 소리입니다. 분리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이 토지의 소유권을 만약에 B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A인데 토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서로 어긋나요. 분리됐죠. A가 돼야 되는데 서로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 BA가 되거나 AB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무엇이 된다? 이것도 분리되더라 이겁니다. 말 그대로 분리처분만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건물이죠. 얘가 지금 건물만 이렇게 표현해요. 건물만. 얘는 토지죠. 그럼 여기서는 토지만 이렇게 돼요. 그럼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하면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됐죠. 얘는 금지되는 겁니다. 자, 토지만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토지만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분리됐죠? 금지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건물만에 이전 안 되고 토지만도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엇으로 하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저당권이거든요. 건물만에 이전 안 되죠? 건물의 저당권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토지만 이전 안 되죠? 토지의 저당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등기도 안 되고요. 가압류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분리처분 금지의 규정으로 해서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다 금지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무엇되는 경우도 있다?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만 하나 잘 알아도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 A가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B한테 무엇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요. A가 건물에다가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해 줘도 여전히 A와 A는 변함이 소유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분리처분된 거 아니죠.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건물에 무엇은 가능하다? 전세권과 무엇이 가능하다? 임차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A가 이 토지에다가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해 줘도 여전히 소유자는 그대로 B에게 용익물권 임차권을 설정해 줘도 여전히 소유자는 A는 그대로 변함이 없잖아요. 분리처분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무엇이 된다? 허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소유권, 대지권일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하면 핵심은 무엇이다? 용인물권 임차권은 허용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용인물권 임차권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상권, 여기서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처분이 가능한 등기 해가지고요, 다 보지 마시고 기억만 보시면 돼. 기억. 토지 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용인물권 가능하다. 이렇게 B하고 C는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권, 대지권이다. 이번에는 대지권의 종류가 전세권, 대지권이다. 이렇게. 자, 전세권, 대지권은 이런 경우죠.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전세권이다 이겁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무엇이다? 전세권, 대지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A, 건물 A, 토지 A가 있는데 건물에는 무슨 권? 소유권. 건물에는 소유권. 대지에는 무엇? 대지에는 전세권. 이렇게 돼요. 이 두 개가 무엇이 되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얘는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의 소유권하고 토지의 무엇? 전세권이 분리되면 안 돼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B한테 이전이 됐어요. 건물의 소유권이 B한테 이전이 되면 A가 되는데 A, B가 돼버려서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토지의 소유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야. C라는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 소유자 C예요. 이 C가 D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도 이 건물의 소유권하고 이 토지의 전세권은 서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그대로 AA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 된다? 얘는 가능하다라는 거. 얘는 오케이가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토지의 전세권을 만약에 B에게 전세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A의 소유권하고 여기 A의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 누가 가져? B로 가졌죠. 그러면 A가 되는데 A, B가 됐으니까 뭐가 돼? 분리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되면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은 이전할 수가 없어요. 얘랑 분리돼 버렸죠. 그럼 이전을 전제로 하는 무엇은 안 된다? 저당권, 전세권의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가등기, 가압류가 안 돼요. 근데 허용되는 것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 가능해요. 건물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대지권일 때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뭐가 안 돼요? 전세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권 이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전세권 이전이 안 되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 이것을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저당권, 가등기 이런 것들도 저당권이라든지 가등기, 전세권의 가등기 이런 것들도 허용되지,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은 이전할 수 없다라는 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은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지권이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 아닌, 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인 경우에는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지상권 대지권일 때는 지상권의 어떠한 저당권은 안 돼요. 지상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전세권 대지권이면은 전세권 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저당권이라든지 어떤 가등기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소유권 대지권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안 돼. 뭐만 가능해? 용인문권 임차권만 가능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이다. 이때 문제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다? 토지만에 이전 등기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일체성의 예외가 있는 경우에 처리해가지고 건물 등기 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뜻의 등기, 요것보다 1번은 보지 마시고요. 2번만 보시면 됩니다.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뜻의 기록은 뭐냐면 1번은 요 내용이에요. 건물만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2번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101호를 우리가 이거를 이 101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101호를 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띄워옵니다. 한농건물 표지부하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지부 갖고 을구만 띄워오지 밑에 토지에 대한 것은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에 뭔가 수상한 등기가 되어 있어요. 토지에 뭔가 수상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건물 등기 기록 어딘가에는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만 토지에 뭔가 있네라고 의심을 하고 토지 등기 기록을 볼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인데 여기다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즉 건물 등기 기록의 전유 부분의 표지부에다 하는 거예요. 대지권의 표시란 그 밑에다 해주는 거거든요. 대지권의 표시란 그쪽에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옛날에는 이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한농건물 표지부하고 또는 전유 부분의 표지부에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다만? 전유 부분 표지부에다만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냥 구분 건물 표지부라고 써놨죠. 이렇게 한동건물 표지부 또는 전유 부분의 표지부가 아니라 전유 부분의 표지부에다가 뭐를 쓴다? 대지권 표시란에다가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1번에 만약에 1번에 이제 대지권의 종류 쓰고 소유권 대지권하고 그 다음에 뭐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전유 부분의 표지부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전유 부분의 표시가 있고 대지권의 표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1번에 대해서는 대지권의 종류라든지 비율이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두 필지다. 얘가 101번이고 얘가 102번이면 여기 1.2에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만약에 1번 토지, 요 101호 지번이 101이죠. 101에 대한 지번에 뭔가 있으면 여기에 1번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다도 써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나만 전유 부분의 표지부에나만 이를 기록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집합 건물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한 거 기억하시고 대지권의 등기라는 것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는 것과 건물만에 관한 등기 어느 등기부에다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형식이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런 형식까지 다 기억하시고 분리처분 금지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에 이전할 수 없다라는 거. 소유권 대지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의 경우는 토지만 무엇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다라는 것이 분리처분 금지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과 관련된 거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